IB 권위를 자꾸 빌려왔어. 이 IB 점수를 가지고 하면 IB에서 평가된 거는 서술형 평가를 해도 학부모들이 시비를 안 걸 것 같으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봅니다. 그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 견해는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정해졌어요. 이게 대입과 좀 연결돼서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뭐 이렇게 IB 검토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사실은 뭐 논술형 평가 체제를 뭐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혁신학교 했던 분들도 좀 논술식 평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또 발전도 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또 외국 교육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반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이런 IB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IB 논쟁을 이제 제가 작년에 IB 학교들을 좀 가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는 혁신학교에서 IB를 보면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IB는 한 학교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로열티를 내요. 네.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리고 IB는 IB에서 정해져 있는 경직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맞춤형 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게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IB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훌륭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항상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몇 가지 정해진 원칙들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게 교육과정에 반영되는지 논의하고 그리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객관식뿐만 아니라 질문이 있는 수업을 만들도록 하고 프로젝트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거를 안 지키면 IB 본부에서 IB 학교를 떨어뜨려요. 1,000만 원 받아갖고. 그런데 우리 혁신학교 그거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같은 건데 질문이 있는 교실을 하려고 했고 다 했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학교 민주주의가 속에 흐르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가고 선생님들은 수업 공개를 하고 이거 다 이야기 됐는데 선생님들 자율이 다 맡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은 그 자율을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율적인 부분을 건강히 쓸 수도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매뉴얼화 돼 있으면 그 매뉴얼화 돼 있는 것들은 공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굉장히 이 자유적으로 자유민주적인지 하여튼 자율에 이제 가는데 저는 혁신학교가 그 혁신학교 운동이 일반화한다고 했을 때 그건 혁신학교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룰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그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IB는 그것 가지고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좋은 교사 운동이나 혁신학교 운동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화하고 적어도 그 실천적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IB는 비밀주의 원칙이에요. 거기가 상업 그 비상업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로열티를 받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상업성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IB 관련한 이야기를 떠드는데 뭐 서술형 뭐 논술형 이야기하는 건 난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IB가
그거로만 돼 있습니까? 거기가 교육 과정이 기본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술을 하건 서술을 하건 점수 인정을 공인해 준다는 거죠. 우리도 공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준 없이 공인 시스템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영역이 일정 정도 공정성을 얻어가는 과정들은 우리가 따로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정도 책무성이나 안 그러면 우리 매뉴얼화 시키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누락된 게 있으니까 IB 권위를 자꾸 빌려왔어. 이 IB 점수를 가지고 하면 IB에서 평가된 거는 서술형 평가를 해도 학부모들이 시비를 안 걸 것 같으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봅니다. 그 결국 IB가 가진 그 공인된 시스템을 우리가 본따오려고 하지만 결국 권위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IB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 누구 시비 안 걸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논술 평가 체제를 만들면 우리만의 어떤 그런 공인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 없이 IB 연구해봐야 별 소용 없는 거다. 이런 의미신 거죠. 예, 우리가 그 이전의 관료적 시스템이 워낙 어떤 기준이나 표준화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는다는 데 대해서도 지나치게 저항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꼭 그게 진보적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제자가 이번 수능을 쳤습니다. 6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어느 사이에 또 고등학생을 지나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자사고나 뭐 이렇게 특목고나 국제고의 그런 이제 2015 시행령을 통해서 일반고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존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상황으로 있거든요. 고등학교 체계가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에도 2028 대입 제도나 아니 현재 정책에도 마찬가지고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 견해는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정해졌어요. 첫 번째는 양이 너무 많아. 그 숫자가.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 때문에 좀 애들이 드라이버가 걸린다고 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적인 그 요구 역량들이 도전, 실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딴짓 좀 한 애들 좀 들어와라. 기업들도 그런 게 필요한 거고, 한 직장 평생 다니던 우리 시절하고 애들 달라요.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큰다는 게 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크는 거지, 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가던 우리 시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미래 생태계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가 가려고 하면, 고교 학점제는 사람들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던데요.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벽을 허무는 겁니다.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한 학교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는데 그 폭을 최대한 좀 넓히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 요구가 있는 것들을 같이 좀 묶어서 공동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주고 학교 내에서도 그 폭들을 좀 넓혀가자. 그래서 지역을 사실은 뭐 충주시나 제천시나 이런 하나의 지역, 안 그러면 서울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조금 더 나눠지기도 하겠죠. 근데 거리는 가깝잖아요. 사회가 아이들의 그 커리큘럼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디자인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미래 사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 뭐 물론 자격 체계나 이 문제는 두 번째인데, 그러려면 뭐 기본적으로 외고나 자사고나 자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그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학교가 빛나는 거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입시라고 하는 그 조원 대학에 가려는 선점이라고 하는 그 입시 메커니즘이 딱
짜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동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외고 전부 다 입시 체제로 획일화 시켜버렸던 것 아니에요? 다양화라고 하면 다른 방향의 접근을 해야죠. 이 고교 서열화 부분이 이제 전체 미래 사회로 가는 다양성의 확보에서 어떻게 이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학부모들이 이해관계에 안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좋은교사 운동에 계신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좋은교사 선생님들 응원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교사 이제 운동을 하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인간애죠. 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으로 해온 데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좀 표합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기운 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2년에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포를 했고요. 우리 선배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의 희망은 어린이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존중받으면서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좀 힘차게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주교대 김성근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이 흘러왔던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 안에 찾아올 좀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속 깊은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 어린이 선언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학교 안에서 좀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 만드는데 또 우리 종교사 운동이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음 인터뷰 때는 또 다른 또 영역에서 또 다른 명사를 또 초청해서 또 그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